진공관 테스트기는 히트의 점화가 A입니다. 전부 다. 부하가 없고요. 부하 저항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바이어스가 전부 고정 바이어스입니다. 고정 바이어스는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드에다가 이 마이너스 전압을 직접 걸어줘야 되죠. 요거는 구조가 고압은 어차피 정전압으로 완전히 픽스된 상태이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지금 제가 200을 맞춰놨어요. 200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TV7에서 200 부근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200 부근에서 테스트를 해서 제가 그 표시에 나와 있는 대로 전류를 11mm, 바이어스 전압이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5.5인 상태로 맞춰가지고 VA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200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할 건데 250에 바이어스 마이너스 8.5 이 전류 값이 나오는지 그걸 가지고 이게 짝이 맞는 건지 일치하는지 어느 정도 근접하는지 볼 거거든요. 여기서 바이어스 전압을 조절하면 GM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오는 값을 적어가지고 보면 되거든요. 한번 우리는 기계에 계속 의존하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죠. 이제는 AI까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더 뭘 몰라도 알 수 있는 뭐 이렇게 실행하거나 하는 거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 되었습니다. 측정을 하면 되죠. 이게 1번으로 할 거거든요. VA200에 제가 전압을 넣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육집에서 세 가지로 적었는데 블레이드 걸어주는 전압이 170, 200, 250 세 가지를 적어놨거든요. 근데 170은 200V 걸 때랑 데이터 시트 상에서 GM 값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등 간격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 회로상에서 GM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가지고. 그게 뭐, 난이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관마다 약간씩 구성해줘야 되는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귀찮죠. 전에 제가 사용하던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수의 관을 실제 회로에서도 크게 차이 없이 관을 선별해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관을 쭉 꼽으면서 한꺼번에 체크하는 그렇게도 사용을 했었죠. 전압이에요. 전압. 우측에는 전류값이거든요. 우선 이 GM값을 측정할 때는 고압부가 고정이에요. 5.5거든요. 그랬을 때 전류값이 히터는 교류전압을 그냥 걸었습니다. 6V일 때 8.52 VA를 고정시켜 놓고 바이어스 전압을 마이너스 5.5에서 6으로 변경시킬 때 전류가 9.52에서 8.52로 바뀌었잖아요. 1mm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나오는 계산값이 2000 마이크로뮤. 그 다음에 관을 다른 반대편으로 옮겨 볼게요. 8.07이 나오죠. 원래 이게 진공관을 이제 동작을 시키고 난 다음에 관이 안정될 정도로 그렇게 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는 딱 정적인 어떤 상태에서 딱 나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진공관은 계속해서 조금씩 다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6C3선 같은 경우에 고정 바이어스로 전류를 측정을 바이어스 깊이나 전류량을 똑같이 맞춰놓고 이 궤적기를 물린 다음에 전류량을 계산을 해보면 아니면 서서히 계속 그 전류 값이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몇 시간씩 틀어놓으면 어느 정도 시점 가면 이게 완전히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회로라는 게 어떤 환경이나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또 특히 그 TR도 마찬가지로 열폭주 같은 거 하기 때문에 그 온도 센서 잡아놔가지고 일정 이상 온도 되면 멈추게 하거나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진공관도 해보면.
9.30. 여기 보시면 이 상상극이잖아요. 12A7이. 그러니까 한쪽 200을 V를 똑같이 걸고 바이어스 전압을 마이너스 5.5에서 6.0V로 변화시킨 거예요. 요것도 5.5에서 6으로 변경시키고 그 약간씩 흔들리고 드리프트 되는 그 전압을 딱 변경시키고 둘 다 맞았을 때 측정한 값이거든요. 하나는 9.52, 그 다음에 전압이 0.5V 더 인가되면서 8.51로 떨어졌어요. 요거는 9.3에서 8.25, 이 떨어지는 간격이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 그래프가 까는 이렇게 기울기가 살짝 달라진 그런 상태의 관이라는 거죠. 그 비율로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 또 요거는 요 나름대로 TV7로도 기준값 56인데 106, 108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GM을 계산을 해보면 200V 전으로 측정해가 나오는 값을 실제 회로에서 구성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비슷하죠. 하나가 조금 약간 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엉터리 그 테스트기는 아니에요. 제가 고압을 250V로 올릴 거거든요. 바이어스는 8.5를 걸어놔야 돼요. 전류가 조금 더 확 흘러버릴 수 있으니까. 12AU7에서 그 바이어스 전압을 8.5를 주고 VA 전압을 250V 정도까지 이제 올린다. 요거는 일반 회로에서는 약간 값이 과한 상태의 동작점이거든요. 근데 그래프로 얘기하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제 휘기 시작한 약간 변형이 앞서서 그래 바이어스 간격대로 보다 약간 더 거칠게 간격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계략 12AU7이든 AX7이든 계략 한 150V 정도 좀 보면 됩니다. 오디오 엄청 열심히 만드시는 분, 그분이 만든 정자이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제너를 다 연결해 놔놓고 쇼트를 시켜버리면 점핑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제네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고를 때마다 전압이 조금씩 올라가요. 지금도 하나 끊어버렸거든요. 요거 끊어버리니까 전압이 확 올라가죠. 여기서 나오는 전압은 좀 높은 전압이에요. 250일 때 이게 9.54 나오잖아요. 이 표준 동작점에 250을 걸고 바이어스 전압을 8.5를 걸었을 때 10.5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표준 동작점에서는 10.5, 1mm 정도 좀 적게 흐르. 여기서도 보면 평균 한 1.5mm 적게 흐르죠, 전류가. 9V일 때 8.33이 가는 거예요. GM 값이 2240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값이든 정확한 값이 아니든 게이지상에서 똑같이 나타났다는 그 의미가 이 전압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해도 이 차이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 짝꿍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상 동작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쯤 되면 또 거기에 완전히 일치시켜야 되고 그때 절대값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규 분포로 분포되어 있는 그 진공관의 그 값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압을 올렸을 때 여기 보면은 전압이 낮게 걸었을 때 이쪽에 전류량이 조금 많이 흐르잖아요. 2번이 전류가 많이 흐르잖아요.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2번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2번을 똑같은 전압에서 바로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이제 핀이 연결된 게 이게 2번 값이에요. 2번 값. 이게 1번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측정했다가 그 다음에 똑같이 놓고 그 전압만 바꿔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쪽에 1번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걸로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이 바이어스를 바꿨을 때 이 1번이 많이 나와요. GM 값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낮은 전압에서 전류를 많이 흘리던 놈은 전압을 높여도 대등하게 같이 가거든요. 106에 108이잖아요. 두 개 안에 들었는 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측정하면 불과 전류 차이가 0.0, 0.3mm도 안 나거든요. 출력가는 이제 전류량이 좀 이게 크니까 나중에 616 체크해보면 알죠. 그래서 이게 약식이다 자꾸 그러면서 안 맞다 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오해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 TV7이 그 제시하는 게 그 숫자가 정밀하게 그 GM이 이 값과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지만 이 고압을 걸었을 때는 이 나오는 읽는 이 값은 사실 또 실제 GM이 되게 비슷해요. 이게 그게 TV7로 나오는 그 숫자를 그 변경하는 그 환산표가 있거든요. 그거 하면은 뭐 여기서 나오는 거 거기서 만약 아까 전에 이 12AU7이 106이 읽혔다, 108이 읽혔다. 그러면 그 108이 이 들어가는 그 렌지 우리 그 테이블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나오는 값으로 그 사이에 그걸 환산하게 되어 있는 표가 있거든요. 계략으로.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엉성해 보이게 GM을 측정을 한다고 하니까 TV7이 믿음지 못하지만 이게 짝을 어느 정도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TV7로 측정되는 거는 그렇게 표현을 맞춰가 공제에 굉장히 많은 개수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하면은 이거 진공관의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다 해보거든요. 엉성하게 그냥 주는 대로 꼽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했을 때는 이게 616 관으로 TV7로 측정해서 25 기준에 41, 42가 나온 두 개의 관으로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본다고 이렇게 구성한 거거든요. 플레이트 전압에다가 350, 그다음 스크린 그리드에 250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8.1로 나오는데 여기 정확하게 여기에 임시로 붙인 전압 게이지 요거는 테스트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여기 18.1이 18V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크린 그리드의 전압이 이제 나오나 요게 확인된 거고, 요게 플레이트 캐소드에서 그라운드로 내려오는 그 전류계입니다. 이 측정한 값이 이게 하나 1번 관 42가 나온 거 있고 41짜리 너무 난리몰아 써가지고 41짜리 두 개거든요. 42는 44.49, 그 다음에 바이어스 19V로 1V로 옮겼을 때 40.18. 41이 나온 진공관은 전류가 43.85네. 43.85, 그 다음에 19V 걸었을 때는 39.5가 나왔거든요. 제가 자꾸 그 TV7에서 나오는 그 측정 게이지 값이 어떤 임의의 값이 아니고 항상 이 실측한 걸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25, 여기 이제 표준 동작점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전류가 54mm가 흐른다고 나와 있지만 이 두 개의 관이 측정한 값이
TV7로 41, 42가 비슷한 전류가 나오는 값은 이런 상태였어요. 아마 이거는 6L6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그 버전이 나오면서 개량이 계속되어 줬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제품군마다 조금 나온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오는 측정하는 값이 사실상 굉장히 근사하죠. 비율도 비슷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떤 세팅을 한다. 이게 표준 동작점이 18V를 바이어스 전압을 18V를 걸었을 때 이 좌우측에 그 전류 값의 차이가 0.63mm 나잖아요. DC가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이제 포화될 우려가 있다. 포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PP 트랜스의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 코어가 포화되지 않는 언밸런스 전류가 허용값이 얼마인지 스펙에 기재된 트랜스가 있거든요. 국내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그 트랜스들은 몇 밀리인지 정확하게 새 거를 구입을 할 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잘 없습니다. 근데 통상 이런 PP를 트랜스의 언밸런스 전류를 보면 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3에서 한 5mm 이 정도까지는 그냥 크면은 더 언밸런스가 전류가 더 커도 상관이 포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가급적이면 트랜스에 그런 언밸런스 전류의 그 스트레스를 줄 필요는 없죠. 그 값이 계속 변한다고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맞춰 놓는 게 좋은데 그냥 여기 TV7에서 나온 게 전류 그 근접한 숫자는 실제로 0.65mm, 63mm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꼽아도 전류 포화도 언밸런스 전류랑 포화도도 당연히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TV7이 저압에서 측정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실제 사용되는 것과 짝을 못 맞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측정해 가지고 검증을 해봤을 때 빨리 측정하기 위해서 테스트 전에 같은 경우에는 6033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 테스트 회로를 따로 쫙 이렇게 꾸며가지고 막 8개씩 이렇게 전류를 계속 이제 안정화 될 때까지 흘려야 되니까 출력관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보면 항상 이 TV7로 측정하는 게 가능하고 제가 빨리 측정을 하려고 출력관을 한꺼번에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골라내던 거를 보면은 항상 이런 비율로 근접하게 맞아요. 해보지 않고 우리 상상으로 막 남들 카드라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누가 카드라 그래서 나도 너 카드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나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 카드라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더라.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수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좀 진공관 아시는 분이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알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이런 거 결국에는 진공관 앰프를 잘 만들거나 이런 거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이 실전 경험이 되게 많고 많이 만들어 보신 분, 많이 다루어 보신 분들이 내용을 잘 알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 블로그나 이런 것들 가보거나 회로들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앰프를 만들지 않는 시간에는 그런 거 구경하면서 이게 보는 그분이 갖고 있는 내공, 그 다음에 그분의 생각 이런 것들을 그 글이나 회로나 또 뭘 노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잖아요. 그런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글이나 이런 믿을만한 얘기들을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걸 잘못 받아들이면 자기만 괜히 혼선만 오고 괴로운 거예요. 맞지도 않는 거를 앰프 만들 때 회로 그릴 때 계속 그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측정을 하고 그걸 또 실질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여기에서 TV7에서 약간 차이 나는 게 전압을 많이 걸고 실제 테스트를 해봐도 거기에 전류 변화 값은 거의 비슷하다고. 명절 연휴 잘 쉬시고
건강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뵙겠습니다.